다 쓴 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좀 보면서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1, 2, 3, 4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등차대에 뭔가 곱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뭐 7값을 구하라고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뭐 A7을 가지고 보셔서 뭐 A7 빼기 4D 뭐 쓰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A7 마이너스 2D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럼 이거 이퀄 뭐 A7 빼기 5D. 그다음에 여기는 뭐 A7 플러스 D다. 이렇게 딱 쓸 수 있겠죠. 근데 D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를 집어 넣어가지고 8, 여기는 4, 여기는 10, 여기는 2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뭐 H를 구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무리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5번도 마찬가지고요. 6번 같은 거 있죠, 6번. 6번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A 플러스 뭐 N-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2 마이너스 뭐 A3 그 다음에 플러스 A4 6번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5 그 다음 플러스 A6이 된다고 치면 15잖아. 그러면 이제 이쪽은 A7 값 구하랬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그러면? D요. 이게 뭘까? D겠지.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A2에다가 몇 D를 더한 게 2D를 더한 게 얼마다?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2에다 2D를 더한 걸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몇 칸 더한 거예요? 그래서 A4가 얼마라고 써도 상관없죠? 15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면은 A1 같은 경우는 A4에서 3D를 빼면 되는 거니까 A4에서 3D. 그럼 이제 A4가 15였으니까 15 빼기 3D라고 쓰시면 되고요. 공차가 A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D 값은 뭐냐면 이쪽은 여기다 1 더한 거죠. 그렇잖아. A가 첫 번째 항인데 여기다 1 더한 게 D라 그랬으니까 1 더하면 16 빼기 3D가 될 거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D 값을 구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A 플러스 N-D가 아니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8번을 봤을 때 뭐 풀 건 아니지만 바로 봐야 되는 건 가운데 A2 더하기 A4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A3의 2배. 그죠?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꿔서 먼저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 이쪽은 그러니까 9번 2점인 게 당연한데 이거를 그냥 쓰면 안 되고 A2 더하기 A3이나 A1 더하기 A4나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래서 그냥 8이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바로 가시면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A8이 3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4D가 마이너스 10이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바로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나마 약간 좀 우리가 볼만한 것들을 가지고 보면 15번 있죠, 15번. 15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15번의 경우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만하죠.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번에서 9번 정도? 9번, 10번? 그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가해서 그러니까 A6 더하기 A8이 0이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A6은 절대값 A7에다 선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일까? 무슨 7이 0일까? A7이 0이다. 돼요? A7이 0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A7이 0이니까 이게 0이다 라고 쓰면 얘가 사라질 거니까 절대값 A6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근데 공차가 무슨 수라 그랬죠? 양수. 그렇잖아. 그럼 A6은 무슨 놈 3일 수밖에 없을까? 이걸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A2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그럼 공차는 3이고요. 아무거나 쓰시면 되니까 A2의 경우는 6이 좋아요? 7이 좋아요? 6, 7 중에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7이요? 그럼 A7에서 몇 D를 빼면 될까? 5D를 빼면 되죠. 그죠? 그런 식이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8번 같은 경우는 무슨 대값이 나와 있죠? 절대값. 그럼 절대값끼리 같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공차가 2라는 거랑 같이 보면 두 개의 부호가 어떨 거란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뭐 된다? 0 된다. 그죠? 그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즘은 절대값 붙은 게 좀 약간 되게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까지는 뭐 별거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등차 중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차가 몇 차식이라 그랬죠? 1차식. n 앞에 있는 게 무슨 차다? 공차다. 그래서 그게 1차식이기 때문에 무슨 선의 특징을 갖고 있다? 직선. 그죠? 그럼 걔를 성분으로 만들었을 때 뭐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 중점에 관한 대칭성. 그래서 그게 무슨 차 중앙이었죠? 등차 중앙.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합까지 간 거지? 등차 수열의 합까지 갔죠. 그게 무슨 균 곱하기 함수였지? 그치, 그렇게 간 거야. 그럼 이제 해보자. 진짜 등차합으로 갑니다. 이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얘는 이게 조금 쉬운 거 위주로 많이 모아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필요하시면 좀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들을 모아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드려볼게요. 얘는 오늘 그거를 좀 드리고 등차에서 근데 막 많진 않을 거라서 그렇게 해서 요거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거 풀고 아마 내가 주간지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얘는 이런 거예요.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그래서 이쪽은 얘는 AN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n이라고 쓰죠? S이라고 쓰는 거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균 곱하기 항수였죠? 평균 곱하기 함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A1 더하기 AN을 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 여기 뭘 곱한다? N을 곱한다. 그럼 얘가 SN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돼요? 근데 약간 또 라떼 조울석이 미안한데 나는 이걸 외우라 그랬거든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하등에 쓸모가 없는 거야. 자, 어떤 걸 외우라 그랬냐면 나는 그 증명하려고 한 번은 쓰긴 써야 돼. 그냥 얘를 A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A 플러스 N-1D라고 쓸게요. 그냥 증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쓸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거 이퀄 N이 되고요. 이쪽은 2A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쓱 하고 여기는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봤더니 N 곱하기 DN 플러스 솔로솔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나누기 2입니다. 돼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그냥 전개하면 2분의 뭐라고 쓰고요? D라고 쓰고 N제곱이라고 쓰고 어쩌고 저쩌고 뭘로 딱 끝나요? N으로 끝나죠. 그치?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등차 일반항이 몇 차식이었죠? 1차식. 합이니까 몇 차식일까? 2차식 이렇게 있죠. 돼요? 그럼 얘는 2차식인데 특징이 있다? 뭐가 없어요? 상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쪽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몇 분의 d라는 게 있어요? 2분의 d. 그럼 d가 무슨 차를 했죠? d가 무슨 차? 공차. 그럼 여기를 몇 배 하면 공차예요? 2배 하면 공차. 난 약간 직관적인 걸 좋아해서 어떤 다른 선생님들은 막 적분 같은 거 얘기하시고 막 그러는데 나는 좀 단순해서 그냥 보이는 숫자 이 두 개를 뭐 하시면 돼요? 너무 야매니? 미안해요. 자, 이 보이는 숫자 두 개를 뭐 하면? 2 아니에요? 여기 2가 있지 않아요? 두 개 곱하면 사라지지 않니? 그럼 두 개 뭐 하면 돼요? 곱하면 공차. 너무 미안해. 너무 약간 유치해서 그죠? 자, 나도 야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좀 창피해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공차라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여기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흐름이 이거다. 그러니까 그 등차등비 흐름은 AN을 보고 SN을 본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AN을 다시 구해요. 짜증나. 왜 이따위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름이 있거든요. 모와 일반원 사이 관계라는 게 있죠.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나? 그럴 수 있어요. 합과 모 사이 관계? 일반원 사이 관계. 사이의 관계. 돼요?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다. 그러니까 합에서 일반항을 뜯어낼 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야 가가지고 이쪽은 AN-1 플러스 AN까지 간다는 얘기야. 돼요? 여기서 얘만 뜯어낼 거면 앞에 있는 것을 싹 뭐 하면 돼요? 날리면 돼요. 그럼 S 모 마이너스 1이죠? N-1이 이렇게 가는 거죠. 쭉 가서 얘가 AN-1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돼요. 빼기. 되니? 그럼 얘가 SN 빼기 SN-1이고 얘가 무슨 n만 남는다? 이만큼이 싹 사라지니까 이만큼이 아예 그냥 안녕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 이상만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어. 뭐 이상만 가능하다?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돼요? 아니 왜냐면 그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n이 1일 때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얘가? 0번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2 이상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웠을걸? AN은 두 개로 나눠서 SN 빼기 SN-1 N은 2 이상. 그 다음에 깡패가 하나 있거든요. S와 A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하나 있어요. 몇 번째 항? 첫 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첫 번째 항은 똑같으니까 그냥 얘를 S1이라고 쓰시고 얘가 N1일 때. 돼요? R는 두셔야 돼 이거. R는 둬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R는 두시되 등차나 등비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까지 다 알려줄게요. 이걸 그냥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알려줄게. 자, 그러면 신나게 안 해도 돼. 이렇게 막 그 2차식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심심합니다. S 갑시다. 그러니까 등차합은 상수항이 없는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 그죠? 땡기는 숫자 있어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줄래요? 420. 잠깐만. 420이면 이렇게 합시다. 4n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빵이라고 쓰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럼 얘를 가져다 봤어. 그럼 여기서 바로 난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왜? 몇 차식이니까? 일반항이 1차식이니까. 그리고 공차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뭐 하라 그랬죠? 곱하라 그랬죠? 그럼 몇 n이라고 쓰면 돼요? 8.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6이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요? 돼요? 알겠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이걸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러면은 빨리 해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남들 다 알고 있어. 우리만 모르면 억울하잖아. 남들 막 총 빵빵 쏘고 있는데 우리는 칼 들고 야 하면 죽어요. 그렇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등차등비 바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약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지? 무슨 궁금증이냐면 얘 몇 개로 나눴어요? 얘 몇 개로 나눴죠?
나눠지죠. 얘는 나눠졌니 안 나눠졌니? 안 나눠졌죠. 속으로 그건 네가 야매라서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규칙이 있다. 왜냐면 두 개로 나눠진다는 이유는 두 개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한마디로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 두 개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인정하죠? 근데 두 개로 안 나눠진다는 이유는 여기서 그냥 하나로 끝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여기다 뭐를 대입하나 1을 대입하나 이 값이나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겠죠. 그죠? 돼요? 그럼 그 규칙이 언제냐? 실제 집어넣으세요. 그럼 여기다 뭘 대입해? 1을 대입해. 그럼 S1 빼기 뭐가 될까? S0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지금 누구랑 똑같으면? S1과 똑같으면 굳이 내가 이거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어차피 똑같은데 뭐하러 나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상황이 얘랑 뭐 돼요? 사라지지 않겠니? 그럼 S0이 얼마면? 0이면 우리가 합과 일반항 사이를 만들 때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봐봐라. 무슨 수항이 없다 그랬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0을 대입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 나오죠. 그럼 두 개로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되니? 그러니까 시그마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1을 따로 대입해봐야 되는지 안 해봐야 되는지를 나타낼 때 그때 얘를 가지고 써주시면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알겠죠? 근데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는 안 써봐도 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자 그러면 등차 합은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 근데 무슨 수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앞에 있는 수에다가 2배 하면 공차다. 앞에 있는 수에다가 2배 하면 공차!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제 이것도 좀 잘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알겠죠? 그럼 얘를 약간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무슨 래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까? 그래프. 그래프로 따졌을 때 반드시 이쪽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뭐를 지나는 2차 함수일까? 원점 지나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도 같이 알아주죠.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 이게 그래프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즘의 트렌드 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깊은 내용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된다. 그럼 이제 내가 또 계속 강조를 할 텐데 1년 동안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2차 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반드시 그냥 무조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가만히 있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아. 2차 함수 나왔는데 갑자기 막 야! 이러진 않잖아. 반드시 이겁니다. 이쪽은 무조건 무슨 칭성을 갖고 있다? 대칭성이 무조건. 돼요? 여기에 관한 무언가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도 무조건 약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별거 없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도 굉장히 가볍게 얻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자, 봐봐요. 어떤 항이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A7 만약에 0이래. 돼요? 그럼 얘가 나타내고 있는 약간 좀 꽤 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봐봐라. A7이 0이죠. 그럼 A6은 무슨 너스 t일까? 마이너스 t. 그럼 A8은 뭘까? d. 두 개 더 얼마일까? 0이죠. 그럼 무슨 균이 계속 일정할까? 평균이 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1부터 시작을 하잖아. A1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여섯 번째 항까지 있을 거 아니겠니? 그죠? 돼요? 그럼 여기서 여덟 번째 항이 있고요. 그럼 여기 앞에 몇 개 있죠? 6개. 뒤에 몇 개? 6개. 돼요? 그럼 A 얼마까지 이렇게 있으면? 13까지 있으면 돼요? 오케이? 얘를 다 더했어. 야! 그래서 다 더했다? 다
다 더하면 얼마 될까? 0 되겠죠. 돼요? 그럼 A7이 0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S13이 얼마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도.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S14는 뭘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A14로 쓸 수 있습니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성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합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거 있죠. 그 되게 좀 유명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어디 갔니? 그렇게 넘어갑시다. 음, 29번. 자, 그렇게 좀 29번. 넘겨서 29번을 좀 보세요. 자, 29번 볼게. 자, 뭐 풀 수 있으신 분들은 푸시면 되고요. 되게 유명한 문제잖아요, 이거. 자, 29 보겠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9 이퀄 절대값 S3이 되고요. 자, 이쪽이 27이래요. 공차가 양수고. 자, 그랬을 때 A10 값 뭐예요? A10. A10이 얼마니라고 물었어요. 돼요? 그죠? 그러면은 봐봐라. 이거 항으로 나타낼 수 있죠. 왜냐면 얘가 무슨 수개니까. 홀수개니까. 그럼 여기에 평균이 누굴까? 1항부터 9항까지 합이니까 평균이 누구죠? A5죠. 다섯 번째. 그럼 A5가 몇 개 있는 것과 똑같아요? 9개. 돼요? 그럼 그게 얼마냐면 27과 같다라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자 S3이면 A1, A2, A3일 거 아니야. 얘도 홀수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균을 얻을 수 있죠? 평균. 평균이 무슨 둘까? A2가 몇 개 있어요? 3개. 근데 이게 절대값이 얘는 27개. 그럼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거의 부가 다르니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 약분하면 이쪽은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A5가 3이다? 그러면은 이거 약분하니까 9가 되긴 하는데 얘는 무슨 너스 9가 돼야지 맞아요? 절대값 A2가 9잖아. 근데 공차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양수라 그랬죠. 그럼 그냥 9는 안 될 거고요. 얘는 무슨 너스 9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9가 될 수밖에 없죠. 공차가 양수니까. 점점 커져서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럼 이쪽은 A2는 무슨 너스 9가 될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그럼 A5가 3인 거고요. A2가 9, 마이너스 9니까 두 개를 빼면 몇 칸 차이 나니까? 3칸, 3D. 이퀄 12가 돼서 그러므로 D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게 A10이기 때문에 5칸만큼 더 가니까 5칸이니까 3에서 4가 5칸만큼 더 가니까 곱하기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답이 뭐 쉽게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얘는 뭐 크게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좀 이따가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따로 뽑아가지고 좀 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넘어가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있거든.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그러니까 되게 쉽다? 엄청 쉬워 이게. 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온 거 가지고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은 그나마 최근이 37번이니까 37번을 좀 보죠. 37번. 자, 이건 이렇게 됩니다.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죠. n제곱 플러스 2n. 자, 그랬을 때 A10을 구하래요. A10이 뭐니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을 두 가지를 좀 보죠. 방법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솔루션 1은 그냥 일반항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일반항 구하는 거. 일반항이 쉬우니까. 그럼 봐봐. 야, 이거 일반항 구할 거면
이게 등차잖아요. 왜냐면 뭐가 없는 2차식이니까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니까. 그럼 여기 맨 앞에 있는 숫자에 얼마 곱하면? 2 곱하면 공차. 그럼 몇 n이라고 쓰면 돼요? 2n.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게 얼마니까? 3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3이니까. 플러스 뭐 나오는 걸까? 여기다 10 대입하시면 돼요. 돼요? 이거야. 첫 번째. 이것도 알고 계세요. 제발. 은근히 쓸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문제.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S에서 A를 나타내는 거야. S에서 A를 나타내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10번째 한까지 합해서 9번째 한까지 한번 빼시면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언제 쓸지 몰라. 그래서 그 번째, 그러니까 10번째 항을 구할 거면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 전 번째 항까지 항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S끼리 빼면 A가 나오고요. 숫자는 큰 걸로 나온다 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써먹을 때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 대입하면 120에서 이쪽은 마이너스 81에서 18을 더하니까 이쪽은 99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다 알고 있어야 이제 다른 거 문제 풀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래서 등차의 합은 상수항이 뭐한 2차식이라고 했죠? 없는 2차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봐봐. 오른쪽 넘어가 볼래요? 15페이지. 15페이지. 몇 번 있죠? 39번. 얘는 뭐가 있어요?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이 있습니다. 젠장. 상수항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보자. 분명히 그 얘기했는데 등차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쪽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돼요? 이거야. 자, 근데 뭐가 생길 수도 있냐면 상수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혹시 땡기는 숫자 있어요? 9요? 넌 땡기는 숫자 있니? 6. 9n제곱 마이너스 6에 대봅시다. 이게 S예요.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n 쉽게 만들 수 있다? an 쉽게 만들 수 있다. 몇 n으로 가요? 18n. 그 다음에 1 대입한 게 얼마 나오니까? 3 나오니까 빼기 뭐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에 흐름은 첫 번째 항 집어넣으면 3이고요. 두 번째 항은 21이고요. 세 번째 항은 39가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57이 될 거고요. 너무 어려운데? 다섯 번째 항은 75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돼요? 근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너 제일 싫어하는 숫자 있어요? 저요? 네. 13? 13? 13. 이 13일의 금요일 이런 건가요? 아니요 14를 싫어해요. 귀가 이상한가 봐. 자, 14. 그 다음 여기 20. 39, 57, 70. 쫙! 돼요? 그럼 봐봐라. 여기 위쪽의 합이 이거 아니었어요? 돼요? 아래쪽의 합을 봤을 때 딱 얼마 차이 있는 거야?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차이가 얼마만 존재하죠? 그래 11? 그처럼 11만 더해줬잖아. 그럼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거든요. 9n제곱 빼기 6n에다 얼마 쓰면 돼요? 더하기 11. 돼요? 오케이? 인정? 자 그럼 봐봐. 무슨 수항이 생겼죠? 상수항이 생겼죠. 몇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됐어요? 두 번째 항부터. 돼요? 아까 얘기한 게 우리가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쓸 때 그냥 그 두 개로 안 나눠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S0이 얼마일 때라 그랬지? S0이 0일 때면 두 개로 안 나눠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얘는 무슨 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S0이 0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무슨 수항이 생겼죠? 상수항이 생겼죠. 0 대입하면 뭐 나올까? 11이라는 0이 아닌 값이 나왔잖아. 그럼 얘는 몇 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나와도 어렵게는 안 나올 건데 아마 나오면 무조건 반드시 이거다. A1을 포함한 일부의 합만 나와. 일부의 합만. 일부의 합. 이것만 나올 거야.
원래는 수능에서 안 나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있잖아. 이거 내신용이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내신용인데 39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A1을 포함한 일부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미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이렇게 막 나왔어. SN이 이건데 갑자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구하래. 그럼 크레이지 맨이에요. 왜? 5개 S5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답이야? 5만 대입하면 답이야.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는 얘기야. 나올 거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건 이겁니다.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 더하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풀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우선 얘를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면 얘를 처리하는 방법. 그러면 상수항이 원래 없어야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아니에요? 그럼 상수항이 있다는 건 몇 번째 항만 이상하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만 이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봐봐. 첫 번째 항이 도대체 얼마길래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얼마죠? 14죠. 돼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생각해봐. 두 번째 이상에서 AN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14가 N이 1일 때고요. 그럼 N이 2 이상일 때는 뭐냐면 자 이제 첫 번째 항만 이상했죠? 첫 번째 항만 이상해서 무슨 수가 생겼죠? 상수항이 생겼죠? 그럼 이게 원래 뭐 했어야 돼요? 없었어요. 돼요? 그럼 원래 얘는 공차가 얼마였어야 된다고요? 18이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18n이라고 쓰고요. 원래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야 되는 거냐면 얼마였어야 되죠? 3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원래 뭐 나왔어야 돼? 3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빼기 뭐라고 쓰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항이 있을 때는 먼저 몇 번째 항부터 먼저 봐요. 첫 번째 항부터. 돼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죽여.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18n 빼기 15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처음에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만 이상하니까. 돼요?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아요. 물론 적응하면 아무렇게나 되는데 처음에는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 자체가 첫 번째 항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니?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 솔루션 1이 있고 솔루션 2가 있는데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건 편한 대로 알아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서 한다기보다 처리하는 방법을 되게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되게 단순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만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만 이상하죠. 나머지 무슨 차 수열이에요? 등차죠. 그럼 얘를 빼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A1 더하기를 그냥 쓰시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가 이거 다 무슨 차 수열이냐면 등차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무슨 균을 구할 수 있죠?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여기에 평균이 누굴까? 저 H 평균이잖아. H를 쓰세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첫 번째가 이상하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이 여기서 14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1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7 같은 경우는 여기다 7 대입하면 되니까 70에 56이니까 126에 15를 빼니까 111 이렇게 되는 거죠. 111.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가 되는 거지. 여기가 됐어요? 숫자가 너무 크네요. 자, 틀렸을 수도 있어. 알았죠? 계산 잘 틀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내 수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으면 좀 오래 듣는 애들이 좀 있었거든. 근데 걔네들의 문제점이 이거야. 가끔 1번을 틀려요. 그 모의고사 1번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고백을 하자면 제가 수능 봤을 때 그 라떼이즈 올스타기 또 미안하긴 한데 우리는 때는 80점 만점이었거든요. 저는 78점이었어요. 1번을 틀렸거든요. 아직도 내가 그 문제를 기억해. 근데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내가 있었던 그 수능 문제를 복사하더니 1번을 나한테 준 거야. PTSD 오게. 근데 고객님이라 뭐라고 못하겠고 좀 슬프잖아. 그죠? 78점이었거든요. 가끔 애들이 1번을 틀려와. 그럼 내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내가 계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산 틀리면
막 비웃으면서 이거 틀렸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가끔 이제 나를 맨날 애들이 나만 오래 보면 좀 놀리고 싶나 봐. 그래서 맨날 날 놀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되게 심각하게 거북이 표정을 하고 있다가 요즘 나랑 그래도 거북이 사이가 좀 좋아가지고 이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러거든? 애들 표정이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갑자기 무서워져요. 보통 이러고 있으면 나를 약간 놀리려는 그런 거거든요. 어씨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열심히 다 풀잖아? 갑자기 낄낄 이러더니 계산 틀렸어요 선생님 이러는 거야. 제발 빨리 좀 말해주세요 고객님들. 그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거야. 두 번째는 어차피 몇 번째만 이상하다는 관점이야. 첫 번째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여기 평균은 누굴까? A6이죠. A6 곱하기 6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돼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다는 가정하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몇 번째 항만 좀 이상하다 그랬죠? 첫 번째 항만 얼마만큼 이상하죠? 이쪽은? 아까 여기서 이 상수항이 얼마죠? 이거만큼 이상하잖아. 그럼 이 상수항을 더해주시면 돼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 푸는 거 너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6을 대입해서 이렇게 6 곱해서 11 더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관점이 두 가지야. 아예 첫 번째 항을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나중에 더해주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차피 그래봤자 그냥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 비해서 상수항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상수항만큼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개의 차이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다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약간 우리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갑시다. 등차의 재구성. 얘도 어떤 책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 막 이런 거 만들 때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프린트 만들다가 어떤 영화를 봤거든? 그 영화 이름이 범죄의 재구성이었어요. 오라고 생각하면서 등차의 재구성 이러면 참 되게 뭔가 있어 보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없는 단원이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얘는 뭐 크게 뭐는 없고요. 등차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 등차의 재구성.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가지고 재구성을 한 것도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A1, A2, A3, A4, 그다음에 A5, 뭐 A6 이런 거 쭉 가요. 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A1 더하기 A2라는 새로운 수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A3 더하기 A4라는 걸 만들어. 그다음 A5 더하기 A6을 만들어. 이렇게 몇 개씩 더하는 것도 두 개씩 더한 것도 무슨 차수열일까? 등차 수열. 돼요? 왜냐면 자, 이거의 일반항을 무슨 n이라고 본다면? A예요. 그럼 얘는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되니까 그럼 n번째 항은 A의 2n-1 플러스 A의 2n 이렇게 될 거거든요. 돼요?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이 AN이라고 쓰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거란 얘기야. 되니?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일반항 몇 차식이라 그랬죠? 1차식이죠. 근데 얘도 몇 차식이야? 1차. 얘도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1차식 더하기 1차식이 갑자기 2차식 이러면 슬퍼지는 거야. 1차식 더하기 1차식이 몇 차식이죠? 1차식.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이쪽은 등차가 돼요. 돼요? 그러니까 몇 개씩 모아서 똑같이 가도 무슨 차가 된다? 등차가 된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등비는 솔직히 이 다음 거까지 해야 되는데 등차는 모르겠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만큼의 공차를 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만큼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인지까지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럼 이거 봐봐. 몇 칸 차이 나죠? 2칸이죠. 여기 몇 칸 차이 나죠? 2칸이죠. 그럼 빼면 총 몇 칸 차이 날까? 4칸 차이 나겠죠. 그러면 몇 D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공차까지. 그럼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니? 여기 있다.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이 있고 그 다음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도 무슨 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 돼요? 근데 몇 칸씩 차이 나요? 4칸. 근데 여기 몇 개 있어요? 이게 3개 있죠. 그럼 이만큼은 몇 D가 되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긴 하거든. 이게 엄청 막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득비는 좀 중요한데 얘는 뭐 그 정도까지 아닌데 R는 주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등차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42번 같은 거 있죠. 42번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42번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42번 있죠? 한번 풀어볼래요? 완전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내가 쓸 동안만 푸시면 되니까. 자, 가볍게 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이렇게 풀었을걸? 2분의 A1 더하기 A5라고 쓰고 이쪽을 5배 한 거. 얘가 A1이다 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A5에 대한 뭐 어떤 정보나 A1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풀 건데, 뭐 맞긴 해. 근데 그냥 이쪽은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1항부터 5항까지 합도 있고요. 6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있는 거예요? 10항까지 합이 있는 거죠.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가 S야. S라고 그냥 쓸게, 이렇게. 그럼 얘는 봐봐. 이게 무슨 차였죠, 원래 얘가? 등차라며. 지금 여기 42번 보니까 등차 수열 AN이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몇 칸 차이나요? 5칸이죠, 여기. 근데 그게 몇 개 있죠? 5개 있죠. 그럼 5개씩 5칸 차이 나니까 몇 D가 더해진 걸까? 25D. 그럼 얘가 S 더하기 몇 D라고 쓸 수 있다? 25D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근데 S가 여기서 지금 무슨 원이었죠? A1이니까 얘를 무슨 원이라고 쓸 수 있다? A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도 그냥 그럼 무슨 원이라고 쓸 수 있다? A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2A1 더하기 25D라는 게 얼마일 거다? 40일 거다. 돼요? 그럼 A1 같은 거나 D 같은 거나 하나만 알면 되는 거잖아. 둘 사이 관계. 식 하나만 더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볼래요? 무슨 어가 나왔죠? A5 나왔죠? 아까 했죠? 이거 홀수계 있을 때는 그냥 5배라고 하고, 여기 평균이 누구였다? A3이죠. 그러면은 A3이 무슨 원과 같다야? A1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A1 플러스 몇 D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2D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5배 A1에다 플러스 10D가 되고 그게 무슨 원이 되는 거야? A1이 되겠죠. 돼요? 그럼 얘는 4배 A1 플러스 10D가 얼마일 거다? 0일 거다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두 개를 무슨 립하면? 연립하면 A1과 D가 다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재구성을 가지고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풀겠죠? 2분의라고 쓰고 여기는 A1 더하기 A10이라고 쓰고 이쪽에다가 10배를 한 게 40이다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아마 뭐 이게 모범 답안일 수 있는데 그냥 그 재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면 여기는 얘네를 가지고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냥 미지수를 2개를 잡고 식을 2개를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재구성을 통해서 가는 게 좀 더 빠른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이법은 2가지니까 2가지 다 해보시되 아마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거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그 합공식 이용해서 나와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좀 쉬운 거 앞으로 좀 가세요. 이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33번 있죠? 33번 33번을 봅시다. 항상. 그래서 재구성도 재구성이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기하적 의미야. 기하적 의미입니다. 기하적. 그래서 그 기하적 의미라는 건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얘는 뭐냐면 일정 간격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나 혹은 넓이. 얘는 반드시 뭐냐면 등차수를 넣어요. 등차수. 이거예요. 그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진 만큼을 딱 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가지고 봐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약간 마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직선이야 얘들아.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 대충 멀리 보면 직선일 수 있죠. 자, 어쨌든 무슨 힘이죠 얘가? 평행하죠. 그럼 요 길이를 여기 몇 칸 있어요? 한 칸 있죠. 여기 지금 길이 몇 칸 있어요? 두 칸 있죠. 길이 몇 칸 있니? 세 칸 있죠. 길이 몇 개 있어요? 네 칸 있죠. 그럼 이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진 놈의 길이는 당연히 무슨 차수열을 이룰까? 등차수를 이루는 얘기야. 그럼 넓이는 이거 하나 있었죠? 여기 몇 개 있죠? 세 개 있죠. 여기 몇 개 있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무슨 차수열을 이룬다? 등차수열. 근데 생각해보면 길이는 되게 당연한 게 이렇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로 보는 것일 거야. 그럼 여기를 이렇게 x축이라고 보면 얘 몇 차식이에요? 1차식. 얘 몇 차식이니? 1차식이죠. 그럼 그 두 개를 뭐 했다고 봐도 돼요? 뺐다고 봐도 되죠. 그럼 1차식 빼기 1차식인 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럼 무슨 차수야? 등차수야. 되니? 그래서 30초만 볼래? 너무 쉬워. 발로 풀어요. 발로 푸시면 돼요. 봐봐. 직선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뭐하지 않은 직선이죠? 기울기가 하나는 A고 하나는 1이죠. 돼요? 근데 A가 1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죠. 그럼 A가 1보다 크다는 건 뭐가 아니란 얘기야? 1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두 개 달라. 그럼 봐봐. 이렇게 간격으로 선분을 그었대. 그럼 위쪽 식에서 아래쪽 식을 뭐 하는 거예요? 뺀 거죠. 몇 차 빼기 몇 차야? 1차 빼기 1차죠. 그럼 얘 몇 차지? 1차죠. 그럼 무슨 차수열일까? 이제 볼 필요가 없어. 가장 짧은 게 얼마래? 가장 긴 게 얼마래? 42. 야, 성분이 몇 개 있대요? 그럼 야 2분의 얼마야? 4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14. 그럼 그게 답이야. 오케이? 그냥 그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34번까지 하고 좀 쉬는데 34번은 내가 이거 10분 동안 풀었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뭐지? 이게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래. 근데 얘 봐봐 34번 이게 어쨌든 나왔던 기출이긴 하거든요. 수학자 드 무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대요. 뭐냐면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 지가 더 작은 거 아닐까? 자, 어쨌든 24시간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그날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측했대요. 놀랍게도 그날의 수면한 상태에서 생각을 마쳤대요. 그러니까 매일 밤 12시에 잠든다고 가정할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수면 시간이 14시간. 처음 수면 시간이 14시간이래요. 14시간. 근데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을 합의래. 그러면 14시간에서 마지막 날은 몇 시간이 될까? 수면 시간이? 24시간. 돼요? 그래서 나 이걸로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근데 문제를 볼래? 뭐에 있는 시간의 합이에요? 그죠? 사악하잖아.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 깨어있는 시간. 깬 시간. 그럼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처음에 몇 시간? 10시간 깨 있다가 마지막 몇 시간인 거야? 1시간. 돼요? 평균이 몇 시간일까? 7시간 곱하기 함수만 쓰시면 돼요.
되니? 그럼 야, 5의 배수가 답이야? 7의 배수가 답 아니에요? 그죠? 그럼 7의 배수 아닌 거 뭐야? 1번 아니지 않아요? 3번도 아니지 않니? 그 다음에 5번도 아니지 않아요?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4번인 거죠. 그러니까 1번, 3번, 5번 지금 좀 슬퍼지는 거야. 어쨌든 자 봐봐. 그럼 이제 야, 몇 시간씩 줄어요? 수면 시간이? 깨는 시간이 몇 시간씩 줄어? 15분씩. 그럼 여기서 몇 번 가면 1시간이 늘어나죠, 수면 시간이? 4일 지나면. 돼요? 4일 지나면 수면 시간이 15분씩 느는데, 1시간씩 느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몇 번이죠? 10시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뭐 쭉 간다고 보면 곱하기 얼마가 돼요? 10시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갔을 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수 있는 거니까 합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평균 곱하기 항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봐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43번 좀 풀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몇 개 뽑아가지고 갖다 줄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등차 합에 대한 약간 그 심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